안녕하세요. 방구석 낚시 유튜버 빵 좋은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한 편만 찍고 말려고 했는데 이제 댓글을 읽어보니까 좀 선비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점이 뭐 저도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이 말씀을 좀 빠뜨렸네요. 여러분 이제 그 낚시 가시면 사무장 있는 배와 없는 배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무장님이 또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습니다. 그 예전에 그 대천에 스페이스호라는 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네. 이제 그 배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선장님이 지금 무창포에서 다시 배를 하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배는 아직 못 타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무장님을 슈콩이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사무장님 하셨어요. 와이프분이 되게 파이팅도 넘쳤었고 그리고 정말 배 관리가 잘 됐었습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밥 먹는 것도 이제 쟁반에다가 하나씩 딱딱 주고 이게 그 배가 참 깨끗했죠. 그리고 서비스도 좋았고 근데 뭐 이런저런 그 사연 때문에 이제 그 배가 없어졌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진짜 사무장 있는 배하고 없는 배는요 좀 가격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솔직히 사무장이 있으면 선장님은 돈이 더 들어가죠. 사무장 비용을 줘야 되니까. 뭐 사무장을 알바로 쓰시는 배들도 있고 뭐 고정 직원으로 쓰시는 배도 있는데 사무장도 한 3, 400 들어갑니다. 예. 그거 안 주고는 못 구해요. 그러면 그 당연하게 그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면 줘야죠, 돈을. 그러니까 특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사무장 있는 배를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초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줄을 자꾸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아요. 바닥을 잘 못 찍으시니까 선상 낚시 하시다 보면 주로 이제 뭐 어초 낚시나 처음에 이제 이런 거 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쭈꾸미 낚시도 그렇고 다닥다닥 이제 붙어 있으면 줄이 엉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이제 그거 풀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옆 사람한테 피해도 가고 하니까 이제 사무장이 있으면 와갖고 줄도 정리해주고 또 정 아닌 것 같으면 이제 옆에 와서 좀 도와도 주시고 막 좀 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기 잡으러 가면 또 사무장이 있는 배들은 이제 고기 잡으면 다 고기 떼어주고 다 이제 꼬리표 다 인식표 해주고 다 그래야 되지 그렇게 다 해주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서천에서 어떤 배 탔는데 나 그 배 아직도 좀 기억이 나. 타이라바 배인데 아니 타이라바 배들은 대부분 이제 선장이 떠주고 인식표를 이제 선장이 해갖고 밑에 집어넣잖아요. 아니 그 인식표까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나는 고기 반을 빼서 응? 심지어는 막 이제 뜰채질도 옆 사람 좀 해달라고 그러고 방송 때리고 되게 황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원래 이래요 시스템이 그랬더만 저한테 뭐 되게 무안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나빠갖고 좀 그 얼굴을 붉힐 뻔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돔배 타이라바페 타면서 그런 배 처음 봤어 진짜. 나 서천 그 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진짜 까고 싶다 까고 싶어.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요 사무장 저기 선장님도 골 때리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막 낚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하고 막 그냥 그 공개적으로 마이크에다 대고 막 아니 모르면 모를 수 있지. 그럼 자기가 와서 좀 친절하게 알려주든가. 아니 물론 백희 잡으면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조용히 와갖고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은 많이 사라졌는데 참 그래요. 그래서 사무장 있는 배와 없는 배는 정말 구분해서 타셔야 되고 그 되도록이면 초보자일수록 사무장 있는 배를 타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또 이제 밥 문제 이제 먹거리가 좀 있잖아요. 이제 솔직히 해갖고 이제 그 무창포 쪽은 좀 맛이 없어. 솔직히 해서 대천은 그나마 나요. 그리고 군산 조금 더 낫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괜찮아요. 여수 쪽 가도 그 밥 잘 나오는 데 많고. 그래도 군산까지는 그래도 좀 먹을 만한데 이게 이 도시락 문화가요 어떻게 생겼냐면 코로나 이전에는요 배에서 밥을 잘 줬어요. 그래갖고 막
삼겹살 파티도 하고 막 쭈꾸미 파티도 하고 막 그리고 이제 사무장님이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직접 밥도 배에서 해주고 요리도 직접 해주고 그래갖고 한상 건하게 차려 많이 먹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도시락게 도시락 문화로 싹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게 거의 다 없어졌어요. 요즘 가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쪽 사천 지내가면 이제 도다리 낚시하면 이제 선장님이 이렇게 회 좀 썰어주고 하는 그런 배들이 몇 개 남아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배 이제 사진만 보고 가시면 이제 먹으러 가는 배죠. 관광배죠, 관광배. 잡는 배라기보다는. 그래서 막 이제 먹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맛없는 도시락 주면 우리 다 버리잖아요. 솔직히 말해갖고. 그래갖고 어떨 때는 진짜 비빔밥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그냥 주는 데가 더 나아요. 그리고 이제 뷔페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가져가서 먹는 이제 그런 식도 있고 한데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서부터 이제 선상에서 이제 먹거리 파티 문화가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 한 번 사라지니까 이제 복구가 안 돼. 아니 이제 대한민국은 더 복지로 이렇게 나라는 발전하는데 이제 선상 낚시는 어떻게 더 후퇴가 되는 것 같아. 점점 선비는 올라지고 서비스질은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선상 낚시에서 이제 이 조사님들은 갑이 아니라 을 같아, 을. 우리가 우리 돈을 내고 우리 시간을 투자해서 배에 오르면 이제 우리가 적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 참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 영상 이렇게 제일 처음 걸 보시면 그 조회수가 없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낚시 이제 통합 뭐 이렇게 해갖고 민주당, 국민의당 이렇게 보수 좌파 이렇게 통합하는 거 더 어렵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낚시가요 올림픽 종목이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프랑스 올림픽의 종목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낚시가 이제 올림픽 종목이 못 되죠. 지금 아시안 게임 보면은 뭐 이제 게임도 정식 종목이 됐어요. 바둑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근데 수많은 사람이 즐기는 이 낚시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스포츠로 인정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다른 거 다 이제 스포츠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낚시 협회에 있어요, 협회. 너무나 많은 낚시 협회가 있습니다. 통합했는데요. 그래서 이 낚시를 관리하는 게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스포츠로 인정받으려면 문체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번에 또 이름이 뭐라고 바뀐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문체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제발 낚시협회를 하나로 통합해 갖고 와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낚시가 스포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베스 대회 막 큰 대회들 있잖아요. 거기 우리나라 분들이 국가대표로 가긴 가는데 국가대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우리 낚시협회 문체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문체부에 등록되면 이렇게 점수표가 있어갖고 어느 정도 뭐가 돼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이게 국가대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원을 받고 나라에서. 그러니까 다 사비 들여서 가는 거야. 참 이것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잠깐 뭐 여담으로 빠졌지만.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코로나 이후서부터는 이제 선상에서 파티 문화가 거의 사라졌고 이제는 이제 다 조금씩 나눠주죠. 옛날엔 쭈꾸미 파티도 하고 솔직히 옛날에 술도 먹고 그랬죠. 뭐 이제 선상에서 이제 술 못 먹게 된 거는 또 어떤 계기였냐면 이게 웃긴 게요. 유람선에는 술을 먹어요. 술도 팔잖아요. 근데 이제 선상낚시 이제 우리 조사님들은 술을 못 먹습니다. 이제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안전이 강화되면서 선상에서도 술 이제 못 먹게 이제 금지가 됐죠.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선상에서 음주단속 혹시 당해보셨어요? 저는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이제 해경이 와요. 그러니까 첫 배가 제일 무서운 거야. 이제 음주단속 하면 서로 다 무전 치니까 이제 싹 도망간다고. 근데 그거를 누가 찌른대요. 옆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본 사람이 신고를 한다고 그러네.
그래갖고 심지어는 이제 배가 들어오면 그 배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갖고 경찰이 와갖고 막 이제 음주 단속하고 막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하여튼간 뭐 음주를 하면 안 되죠. 배에서 뭐 그랬다는 겁니다. 본론은 다시 들어가서 이 사무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있는 배들은 그리고 사무장 있고 없고도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 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무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사무장이 있는지 없는지 막 찾아봐요. 처음 가는 배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사무장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질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로 도움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선상에서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채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고기가 뭐 이제 뭐 초심자 같은 경우는 잘때 바늘도 제거하기도 힘들고 뭐 줄 꼬이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낚시객을 모집할 때 배 선장님께서 저희 배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이런 표시를 좀 해줬으면 그렇게 좀 의무화 이런 게 안 되나? 그래야 그 저희가 알 권리잖아, 알 권리. 예. 근데 이제 그런 표시들을 거의 하지를 않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래서 블로그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요. 이 배 컨디션 중에 저는 좀 이제 위생 문제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이 해양수산부에서 이게 어업으로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같이 근데 전문적으로 하는 낚시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맨날 그 선실 들어가서 자고 화장실 가고 하는데 어떤 배들 보면 진짜 청소 안 하는 배들 너무 많아요. 정말 청소하는 배인지 안 하는 배인지도 모르겠고 또 반면에 어떤 배들 보면 되게 깔끔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청소 문제 같은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본이잖아요. 소독 같은 거 해줘야 되고. 물론 하는 배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시는 배도 있고. 근데 일부 배들 보면 정말 청소도 안 하시는 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선비 부분이니까 또 어떤 배면은 또 이제 그 배가 이런저런 어떤 그런 옵션이죠. 옵션. 이런 게 잘 되는 배들이 있어요. 여름철에는요. 취향이 취향. 배의 취향이 있고 없고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땡볕에 낚시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취향을 딱 쳐주면 온도가 쑥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배에서 이제 취향이 자동으로 해놓은 이게 되게 비싸요. 그래갖고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배들도 있고 안 하시는 배들도 있는데 그런 배들도 뭐 제가 아까 전에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무궁화 4개짜리가 되는 거죠. 취향 있는 배들 보면. 그리고 또 좋은 배들 보면요. 제가 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격포 위도 피싱인데요. 제가 이 배를 탔는데 선장님이 엄청 깔끔해. 이 선장님이. 이게 좀 배도 좋고 이제 취향이 있어요. 이게 취향하기 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 배가 엄청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해요. 이 배가. 한강라면 뭐 다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여기 이제 약간 뷔페식으로 이렇게 주죠. 뭐 이렇게 새우통 뭐 요런 손잡이 뭐 이제 건지는 거 이런 거 하나가 다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디테일을 좀 잘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그 앞에 이제 그 선반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자석으로 이렇게 걸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해줍니다. 개인 새우통까지 다 해주고 이 배에는 안타까운 게 사무장님은 없는데 선장님이 정말 깔끔하시더라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좋아요. 사실 막 이런데 우리가 놓고 가면 막 좀 낚시하다 보면은 이 밑에다 놓고 하긴 하는데 좀 불편하죠. 그러면 선반 하나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석으로 탁 해놔갖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요즘에 한치나 갈치 뺐다면요. 개인 어탕기에 있는 그 배도 많아요. 그런 배들은 우리가 좀 인증을 해줘야 돼, 인증을. 투자를 하는 배들은. 그러니까 저런 그 옵션 같은 거 저렇게 디테일하게 가는 배들 같은 경우 보면 그 서비스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우리 그 조사님들의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 꼽아서 이걸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어떨 때는 뭐 재수 좋으면 2번도 가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 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와야 됩니다. 그런 배들은
뭐 10만 원, 12만 원 받던 간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배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배들을 우리가 가려내야 됩니다. 진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지금 우리 그 조사들이 더 이상 호구가 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 돈을 쓰면서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가. 네?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전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낚시가 스포츠화가 되고 레저 문화로 정말 인정을 받아줘야 이제 이런 당국의 개입도 이제 되고 어떤 관련 법들이 생기겠죠. 근데 사실 무슨 발전법 그러면 사실 다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이제는 뭐 이제 낚시도 우리 이제 담배도 자유롭게 폈는데 저쪽 가서 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법을 보니까 단속 근거는 별로 없더라고. 그게 또 웃기는 법이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간에 뭐 담배도 이제 지정된 곳에서 이제 펴야 됩니다. 이제 점점 이제 좀 그렇죠. 물론 담배를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우리 삼가해야죠. 그리고 또 웬만하면 이제 저쪽 뒤 지정된 장소에 가서 피던가 아니면 이제 배가 갈 때 바람이 이쪽으로 빠지면은 이제 뒤쪽 가서 이제 그렇게 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의죠, 예의. 낚시하다 보면 이제 그 예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좀 빡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진짜로. 옆에서 막 이제 딱 봤는데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딱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아니라 다를까 그냥 막 계속 그분하고 줄 꼬이고 막 좀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서로 이제 좀 그 잘 해야죠.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다 싶으면 제가 이제 살짝 가갖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줄 놓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좀 부드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분 안 상하게끔 그래야 이제 본인이나 저나 뭐 편하게 낚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배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선장님들도 제 방송 혹시 보시면은 그것도 잘 이렇게 선전해 주시면 좋아요. 그 취향이 있고 뭐 이렇게 그 선반이랑 이런 거 잘 해놓으셨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리고 저희 배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무장 있는 배 이렇게 하시는 데도 되게 많고 그리고 군산에 가잖아요. 그 여사무장님께 계신 분들이 있어요. 군산도 그렇고 대천도 그렇고 여사무장들이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어떤 배들은 그 선장님보다 그 여사무장님이 인기가 더 많은 배도 있어요 사실. 그래갖고 막 이제 그 배 막 많이 타시고 막 그러는데 그게 재밌죠. 그리고 또 사무장이 파이팅 있는 분은 막와 우연한 파이팅 자연 파이팅 하고 막 낚시 분위기도 만들고 막 그렇게 막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무장 있는 배 없는 배 정말 좀 표시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배들은 좋습니다. 그래갖고 사무장이 없으면 좀 덜 받아야죠. 그게 맞는 거지. 예? 사실 그렇잖아요. 예? 물론 그 선장님이 막 오셔갖고 막 줄도 풀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러신 분도 계신데 또 그런 것도 일차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가격 받으면 안 되죠. 이게 사무장이 있는 배는 더 받아도 됩니다. 그 대신 없는 배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 받아야죠. 그리고 그걸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저도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다들 똑같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급하게 이제 낚시 선비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돈하고 직결된 문제고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경제도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낚시 선비를 이제 선주협회에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댓글에서 봤는데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목소리 내야 되고 자꾸 이제 저는 좋아요 구독 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제 영상이 많이 퍼지고 좀 영향력이 좀 생겨야 이제 선생님들도 뭐 아니면 선주분들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댓글을 써주세요. 저도 좀 정보가 필요한데 댓글을 보면 제가 몰랐던 부분들로 상당히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 얼마 전에 그 5천왕 1티어라고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 배도 괜찮고 저 배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많고 그리고 또 여기 댓글이 하나 이상화 씨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 봄에 봄가볼 홍관왕의 누이 해양을 탔는데 너무 안 나오니까 선장님이 손질될 갑오징어를 주신 기억이 나네요. 아, 이런 분들 고맙죠. 안 나오면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분 또 이런 말씀도 하셨네. 낚시 유튜브 각성해야 됩니다. 자기들 공짜로 탄다고 더 부추기는 듯. 아이고. 또 이런 말 주셨네. 잘 잡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못 잡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만큼 친절과 분친절도 보입니다. 맞아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요즘은 점심도 개차반이고 사무장도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고 줄 꼬이면 조사들끼리 알아서 풀고 전에는 그런 거 다 풀어주고 그랬는데 아휴 비싸긴 한 밥도 개차반 주면서 점심이 5천 원짜리 아 싫어. 아 진짜 그러네. 어떻게 그 점점 갈수록 이제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질은 떨어지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이런 그 선상낚시를 즐기는 조사님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지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성. 제가 이제 댓글 보고 좀 기운이 나서 또 이 사무장에 대한 요 부분은 좀 체크를 못한 것 같아 갖고요.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을 좀 두 개를 올리게 되네요. 여하튼 선비 부분은요, 그 좀 지속적으로 제가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장님들하고도 한번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쭈꾸미 낚시 10만 원 이상 더 올라가면 진짜 그거 좀 문제라고 봐요. 그 쭈꾸미 그 철에 그 인기 있는 그 시즌을 자꾸 그 이용해서 그냥 올리고 그러면 돈 주고 사 먹지 못 알아탑니까 그거. 진짜 그 우리가 아니한 말로 투쟁 한번 해봅시다. 뭐 여하튼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제가 이제 내일 좀 또 시골에 가서 또 일을 좀 해야 되고 일요일 날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 저희 방구석 유튜버 방구석 낚시 유튜버 제 방송은요. 좀 이렇게 편하게 뭐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가끔 가서 영상도 찍고 여러분들한테 올리고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막 시간이 많아서 편집을 자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좀 정보 전달을 주로 하는 채널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